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소식은 윤석열 후보가 간신히 됐지만 0.73%.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도 그 저녁까지 12시, 1시 때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고 있었죠. 너무 마음이 저려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뭐 가다 내추럴 거릴 것 같아가지고 혈압이 튈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껐습니다. 끄다가 3시에 다시 틀었더니 3시 10분인가 돼서부터 0.1%, 0.2%, 약 0.8% 정도까지 계속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을 보면서 그때까지도 안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승리냐 아니면 전체주의 좌파 독재의 승리냐 하는 판가리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싸움이 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언제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언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국민들이 정권교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이 우파 보수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낸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몰표를 줬던 것은 왜? 국민의 후보에도 막 주자들이 있죠. 원희룡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있고 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당원들이 밀어줬다는 것보다 국민들이 밀어준 것은 바로 오직 윤석열 후보만이 좌파 정권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와 마지막 임기 동안 마지막에 그 검찰총장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과의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오직 윤석열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준석 당대표 아무리 2번이나 뛰쳐나가고 윤석열 후보에게 태클을 걸고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 방송을 할 때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셔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빙의 승리지만 0.73%의 승리지만 그래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30만 표가 4표인데 이 30만 표는 안철수를 지지했던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돌아서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표가 4표로 남았다면 이 30만 표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왔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약 1.8%에서 2%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선거는 박빙의 차이로 이기더라도 박빙의 승부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일산에서 여러분들께 이 선거를 하고 선거조사 이 출구조사를 제가 한 수십 명을 해봤지만 정말 누가 이길지 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반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일산 지역에는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설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앞서질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가슴을 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180석 정청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180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반드시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보여준다면 이번 지자체 선거도 물론이와 2년 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마 전멸할 것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그가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아직 정신이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정청래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과 같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죠?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 입 때문에 다음번 이 총선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뛰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난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이 민주당,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을 확 갈아엎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몽땅 교체하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했으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586,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죠. 기득권 세력이 자기 밥그릇, 자기 정치적 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이겨도 그만, 쟤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동네는 그렇게 놀든지 말든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서 열심히 뛴 그 이재명 후보를 보게 되면 그 혼자서 0.73% 그 차이로 졌지만, 자, 24만 표로 졌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따라붙은 것, 야, 그래도 역시 이재명 후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이겼을 때 이제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까지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리고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세력이, 애국 시민 세력이 정권을 탈환해오지 못하면, 좌파 독재 정권이 연장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합심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격려와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소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